제3지대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원욱, 조응천 원칙과 상식 기세 좋게 나와서 모색을 하다가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연대 가능성 실제로 검토도 했었죠. 네. 근데 지난 주말에 돌은 30분 전에 역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합류하지 않겠다. 김종민 대표는 공동 대표죠. 김종민 의원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원욱, 조홍천 의원 두 의원 제일 큰 빅텐트 제3지대 일당 모이는 것은 국민의 열망이다. 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또 발표를 했고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개혁신당으로 가겠죠. 개혁신당이요. 예. 자, 개혁신당으로 갈 요량이 아니면 예,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했겠죠. 김종민 의원하고도 같이 했고. 그러니까 이 원칙과 상식이 지금 2차 분열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분열 윤영찬 의원이 안 나왔죠. 안 나왔고. 그때 한번 분열이 있었던 거고.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따로 일단은 이제 창당 작업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그 신당 쪽하고 같이 합치기로 1차 이제 결정을 했다가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2차 분열. 예, 그래서 김종민 의원은 저쪽으로 가고 나머지 두 의원은 따로 남았다는 거죠. 네. 왜 남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한 이제 뒷얘기들을 제가 조금 들어보면 네. 이분들은 이낙연보다는 이준석이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공 보는 가능성이. 거예요. 예. 그리고 새도 그쪽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빅텐트를 쳐 나간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높은 쪽, 또 새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합쳐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겠죠. 예, 그렇게 이제 이분들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신당 쪽으로 몸을 옮기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이 판단을 이제 내렸는데 네. 제가 보건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제 민주당을 동시에 탈당해 갖고 한 명은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가고 한 명은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쪽으로 갔다. 네. 다수가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향후에 나올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뭐 탈당할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쪽 개혁신당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다. 근데 이제 표면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는 중도 보수,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염증을 또는 이제 뭐 거기에서 또 뭐 뭘 안 했죠 사실. 그래서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일단 DNA 자체가 비슷하죠.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원욱 조홍천 의원도 약간 다르긴 해요. 조홍천 의원은 제가 보기엔 중도 보수. 그리고 이제 이원욱 의원은 중도 진보. 이렇게 해당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 쪽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 보수를 기본적으로 지향하지만 중도 진보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념적인 부분에서의 큰 문제, 이렇게 뭐 갈등 요소라든가 이런 건 상대적으로 적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향후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올 사람들이 주로 성향이 어떤 인물들이겠느냐? 중도 보수일 가능성이 높죠. 중도 보수 성향이 이상민 의원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군요. 이 비명계들 상당수가 보면 성향이 그런 성향이 많아요. 국민의힘에도 보통 보면 이제 그 비윤계들이 중도 보수 성향이 강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쪽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합류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정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성비례정당 얘기를 하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치검찰 해체당 송영길 전 대표의 옥중 창당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제일 좀 관심이 있는 가는 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또 이제 본래 세력이 있죠. 뭐 당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례위성정당에 아마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계가 그 부분을 교통 정리를 나름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의견을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비례위성 정당 쪽으로 사실은 이제 전환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병리평 회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왜? 비례위성 정당에 송영길당, 조국당까지 끼어들 우려가 좀 생기다 보니 그랬었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러면 이거 피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결국 준연동제하고 비례위성 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안 받는 거를 전제로 가는 전제로 겁니다. 간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비명계 친문들을 이쪽으로 합류시키겠다. 단 조국은 안 된다. 조국은 안 된다. 이렇게 아마 교통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이 비례위성 정당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좀 그 거부 반응이 좀 많이 발생해서 그 좀 득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안 받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교통 정리가 됐고 워낙 이 비례위성 정당이 뭐 이제 용해인 이제 뭐 이제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주도하고 막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 그 소수 정당이 주도해서 할 때는 그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린 순간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주도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에서 탈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우선 배치해서 그들이 주력군이 되는 거고 나머지 소수 정당들이 이제 부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재편이 되는 거예요. 예. 비례위성 정당 이 창당 방식이. 자, 그렇게 되면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 쪽 안 돼, 안 돼, 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좀 뭐 이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런 식으로 저런 지경으로 한다면 조국 대망론 뭐 이런 거는 현실성이 좀 없어질까요? 그렇죠. 네.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워낙 지난번에 저기 그 민주당의 그 대학생 위원장인가요? 네. 그분이 나오시면서 또 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세부적으로는 구도가 좀 재밌는 구도가 또 나와요. 네.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간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계양 을이었죠. 계양을 네. 지역구에는 박찬대 의원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준연동 비례제로 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계양을로 가는 것 아니냐. 네. 여기에는 국민의힘 원희룡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용명인가요? 네. 명룡대전. 네. 용명대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근데 최근에 여기 또 한 사람이 더 지금 뛰어들었죠. 누구인가요? 유동규 전 본부장. 그런가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받고 있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예. 대장동 1인방 이재명 잡으러 난 여기 출마한다 하고 최근에 선언을 딱 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것도 그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네. 대표의 결단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양의 선거 환경이 더 좋아진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뛰어들므로 해서. 원희룡 표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뛰어드는 바람에 또 옮기기가 약간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지역구로 옮기게 되면 원희룡 전 장관 피해서 가는 것이냐, 도망가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바람에 예. 뭐 좀 출마를 이쪽에서 안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게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뛰어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소속으로 어디로 나온다고 합니까?
제3지대 신당 쪽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제3지대 신당. 예, 그쪽으로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뭐 원희룡 전 장관이 버티고 있는 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제3지대 신당의 이제 이름으로 또는 이제 뭐 어찌됐건 뭐 군소정당 아무 곳이나 뭐 이렇게 해서 나올 가능성이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최악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네. 일단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 성정으로 봐서는 나오는 건 이제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왔을 때 어느 쪽 표를 이제 잠식할 것인가 하는 건데 역시 보수층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환호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쪽에 이제 그 상당히 강성 보수 지지층의 표를 일부 잠식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구도가 더 좋아지는 거죠. 좋아진다. 네. 그러니까 더욱 더 개항을 떠날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